당당한 원내 제3정당이 됩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조국 전 장관.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미 선을 그었죠.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신당 만들고 출마 의지에 비친 조국 전 장관. 저는 이미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입니다. 상처도 많고 흉터도 깊은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집중포화를 퍼부었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자들의 방탄 벙커가 되었는지. 민주당도 반기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권이 뭉쳐야 하지만 조국은 좀이라는 겁니다.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소위 조국 사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떠오르면 반윤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지낸 황현선 예비후보도 민주당에 현재 조국의 길은 없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했으니까요. 독자적으로 5% 이상 득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본인이 한두 석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 민주당 바깥에 있던 일부는 조국 신당으로 향할 가능성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그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사단 청산하겠다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민주당과 조국 신당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이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 조국 사태라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도층 공략해 수도권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인데 전직 대통령 탄핵 이슈가 슬금슬금 소환되고 있죠. 제가 대통령 오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 있어.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못지않은 측근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지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나왔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회의원이 꿈이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 주신 게 좀 있을까요? 돌아가겠습니다. 사면 복권받긴 했지만 진박 최경환 전 부총리는 뇌물 혐의 유죄 이력으로 당내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택했죠. 제가 탄핵을 막지 못하고 또 그렇게 처벌받는 그런 죄인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이다. 이를 바라보는 경쟁자는 달갑지 않습니다. 과거에 회귀하는 것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그 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까지 나오는 것은 이게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을 더욱더 쌓는 일만 될 뿐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을 두고도 국정농단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좀 아쉽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와중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낙선시키려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이 기타금 모금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중도층 표심을 확장하기 위해 조국이든 친박이든 이 과거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요. 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흑역사들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